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수는 무리 없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체감 지수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7월 말이죠. 7월 27일과 28일 FOMC 회의를 전후로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종목수를 줄이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브가 전 종목 중에서 최고의 주도주라고 자부하는데 공감을 하신다면 함께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 1차 목표가 50만원 제시했는데 이거는 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0만원에 대한 근거, 어떤 그 나름의 결정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울러서 지금 그 하이브의 외국인 지분이 14.7%입니다. 14.7%인데 만약에 외국인 지분이 뭐 20%를 넘고 또 30%를 넘는다면 과연 이제 현실적인 목표가가 얼마일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하이브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상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차트 완성도가 대단히 높죠. 자,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 분석하는 겁니다. 수급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게 매도 위냐 이제 매수 위냐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급의 크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많이 판단이 됩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 그 6월 29일 날이죠. 블록딜 286만 주였는데 286만 주 블록딜만 없었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이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정상인데 가격은 오르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역사적 그 저항선의 부근에 왔는데 거래량이 안 늘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매점 매수일 때 매집이 잘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그 3.6% 이건 이제 외국인 지분이 되겠습니다. 1월 초에 외국인 지분이 3.6%인데 현재 외국인 지분이 14.7%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10% 이상 외국인 지분이 급증했어요. 그 사실 뭐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어떤 그 지분 증가율하고 주가하고 거의 뭐 90% 이상 일치하는 그런 90% 이상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간다면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잠시 후에 우리가 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 일봉을 보시면은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좀 물리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그 저희 회원들도 이제 많이 그 방송을 들으실 텐데, 저희 그 비중을 아시죠? 비중. 저희 그 회원분 중에서는 하이브 비중이 투자 금액도 제법 크신 분인데요. 하이브 비중이 거의 뭐 80% 이상인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 7월 2일자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엔터로 봐도 좋고, 또 인터넷에서 봐도 매력적이다.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목표 주가를 39만원 제시했는데, 사실 그 애널리스트는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그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제 여성 애널리스트 분이 50만원 넘게 제시했는데,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라고 봅니다. 만약에 목표가가 39만원이라면 지금 메리트가 전혀 없죠. 지금 30만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39만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팬덤과 커머스 플랫폼 포지셔닝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나스닥 대표 플랫폼 피어에 준하는 멀티플 적용이 불가피하다. 요 내용은 이제 하이브를 지금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거나 혹은 이제 그 신규로 많이 매수하실 분은 예전 방송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이브하고 넷플릭스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지금서 하이브의 현재 주가가 넷플릭스가 주가가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 파동인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더 이제 어떤 그 텐션을 높인다면은 하이브가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정도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물론 못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추정 영업이익이 3분기에 이제 74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급증이고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1176억을 이제 예상을 보이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반기는 굉장히 또 시간 함수예요. 시간 함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멘텀도 많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앨범 판매 뭐 폭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앨범 판매가 뭐 급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기획 MD 판매 성과 상당 부분을 3분기 인식해서 ARPU,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요. 가입자 한 명당 이제 평균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RPU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XT,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죠.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연 2회 이제 온라인 콘서트 지속 개최될 전망이고,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시점이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접종이 이제 완성되는 거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내에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충분히 오프라인 콘서트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의 최근 이제 그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2019년도 이제 990억에서 작년에 1,460억, 올해 예상 영업이 2,460억 정도, 1,000억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는 최소한 이 정도라면 50% 이상 올라가야지 정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 내년도 2022년도 목표 영업이익을 이제 3,970억.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4,000억은 저는 무조건 넘는다고 봐요. 저는 4,000억 무조건 넘는다고 보는데, 한번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제 수정 보완 되는 거니까 뭐 계속해서 우리가 추이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타카홀딩스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서부터 반영이 되죠. 하반기서부터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온기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공연이 본격화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 이러면은 사실 내년에 어찌 보면 1조 원도 가능한, 1조 원도 중국 시장만 열린다면 충분히 1조 원도, 영업이 1조 원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업이 1조 원이면 여러분들 카카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카카오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밑줄 치고 동사는 특히 글로벌 플랫폼 포지셔닝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 선호가 높아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외국인 지분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어려운 얘기인데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경영학에서는 현재 외국인 보유 지분이 14.7%죠. 대표 인터넷 업체 네이버가 57%, 카카오가 32%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 지금 이제 그 하이브 목표 가격을 50만 원 정도는 저희 회원들은 50만 원은 충분히 다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회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궁금해 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네이버는 이제 앞서도 이제 외국인 지분이 57%가 있고 카카오가 이제 32%입니다. 오른쪽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JIP죠. JIP의 외국인 지분이 22.5%예요. SM의 외국인 지분이 22.3%입니다. 하이브 지분이 14.7%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SM과 JYP, YG 엔터테인먼트 다 합해도 매출이 하이브에 안 되죠. 한참 떨어지죠. 그런데 하이브 외국인 지분이 14.7%라는 14%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상식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14%에서 8%가 플러스가 되면 2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22%까지 된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이브의 외국인 지분이 22%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는 22%,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7%에서 외국인 지분이 대략 한 8% 정도 증가한다면 충분히 50만 원 간다고 보는 거죠. 50만 원은. 자,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 지분이 여기서 30%까지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카카오 정도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려운 영역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이브의 외국인 지분이 14.7%거든요. 그런데 JYP가 20.5%예요. SM이 22.3%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의 현재 지분에서 14.7%에서 8% 플러스 대략 한 8%, 약 8% 정도 증가하게 되면 JYP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이브가 SM이라든가 JYP, YG 엔터테인먼트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인데 22%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 한 22% 되면 대략적으로 목표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해 보니까 한 40만 원대 정도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오버슈팅 감안하면 충분히 50만 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제 카카오 반열로 해서 한 외국인 지분이 30% 정도가 된다. 지금 카카오는 여러분들 수급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6월 들어서 기조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뭐 주구장창 사고 지난번 그 17만 3천 원 최고점에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제일 많이. 예전에 그 삼성전자 현대차 1월 10일 날이 대상투였죠. 대상투는 아니고 하여튼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고도의 어떤 흥분 속에서 주가 상투가 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그 JTBC 기사를 제가 캡처를 좀 잡아왔습니다. 7월 4일자 JTBC 기사입니다. 그 하이브 레이블즈 릴레이 공세 2021년 상반기 전 세계를 강타했다. 보면 이제 4월, 5월, 6월 엔하이픈, 방탄소년단,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등으로 이어진 공세 전략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음악 시장의 차트 릴레이로 장악하거나 지발잔치로 이끌었다. 그런 내용이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되겠죠. 그래미 후보 이어서 빌보드까지 21세기 팝 아이콘. 자, 5월 공개한 디지털 싱글 버터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5주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자,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 이러다 6주 연속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내일이면, 오늘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면 이제 과연 6주 연속 1위가 될지 안 될지 한번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내일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아이돌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그리고 엔하이픈의 수직 성장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TXT라고 그러죠. 올해 전체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는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5위에 오랐다는 거죠. 그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또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엔하이픈 같은 경우 한터 차트라고 한터 차트 찾아보니까 이게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인 것 같아요. 가온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터 차트, 가온 차트의 4월 월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오리콘에서도 4월 월간 음반 차트 정상에 올랐다. 미국 빌보드에서는 무려 7개의 부분에 이름 올렸으며 특히 빌보드 200과 아티스트 100 각각 18위, 월드 앨범 1위라는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다. 엔하이픈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븐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었었죠. 활동을 잠시 중단했었죠. 자, 하여튼 그 세븐틴은 6월 미니 8집 유어 초이스를 발매 초초 136만 장을 돌파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세븐틴이 미국 빌보드의 메인 차트에서 처음으로 입상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이어서 미국까지 가능성을 드러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꾸 이제 댓글에다가 방탄소년단이 그 군대 가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플랫폼 그 위버스나 플랫폼 그리고 그 다양한 어떤 아티스트를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리스크로서부터는 상당은 해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본 차트입니다. 1월 초서부터 현재까지 일본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저점과 지금 화살표를 검정색 화살표를 표시해놨죠. 저점과 저점이 연결이 이게 다 일치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 가수요가 입이 안 했다는 거예요. 저점과 저점이 일치한다는 것은 가수요가 저점이 기가 체증을 안 했다. 가수요가 입되지 않았다는 건데 자, 6월 7일인가 8일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저점의 기회가 체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 29일 날 286만 주 블락들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28만 원까지 빠졌다면 저점의 기회가 체증했다고 볼 수 없었는데 대략 29만 원대에서 지지선을 확보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날 이제 그 블락들 물량이 286만 주에다가 그 외 200만 주가 터져 490만 주 가까이 됐거든요. 그 490만 주어치를 누군가는 이제 판 거고, 물론 이제 그 286만 주는 사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 거고, 200만 주만 뭐죠? 200만 주어치를 누군가가 팔 거고, 판 세력은 당연히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팔았겠죠. 반대로 이제 그 200만 주어치를 악재죠. 뭐, 블락딜이라는 게 뭐 이유 같은 건 악재로 해석이 됐고, 할인이 됐어요. 9%까지 할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매도 세력은 이제 악재라는 현상을 인지하고 매도를 한 것이고, 반대로 200만 주어치를 누구 샀어요. 뭐냐면,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락딜 물량 286만 주를 제외하고는 200만 주어치를 누군가가 엄청나게 사고 누군가가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그 방송 내용이 한 2, 3일 정도 후가 되면 그날 매도 세력이 이겼는지 매수 세력이 이겼는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매수 세력이 이긴 거죠.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의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힘의 싸움이에요. 그 펀더멘탈로 근거로 해서 싸우겠죠. 펀더멘탈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회사가 좋아질 것 같다라면 당연히 매수 세력이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가 이제 매도 세력이 되는 거고, 이 같은 간에 6.29 대전투에서 매수 세력이 이긴 겁니다.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31만 원대는 좀 저항선이죠, 사실. 그 갭 저항선이죠, 갭 저항선. 급락 직전 시점. 6월 28일 날이 이제 저항선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뭐 따라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카카오를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몇천 원 때문에 주식을 뭐 못 사고 사고 이거 갖고 고민한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대승적인 생각.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토끼라든가 꽁사냥이 아니라 범을 사냥한다는 그런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공 투자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하락이라는 것은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이번에 블락딜이라는 하락의 어떤 그 쇼크로 인해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고 매수세가 이제 그 다시 어떤 우위를 점하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출발점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소 좀 물리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금액과 기간이 있습니다. 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일단 3개월 해보시고 한 달 만에 수익이 좀 나고 또 실력이 있고 뭐 믿을만 하다 하면은 이제 소급 적용해서 100만 원 추가하시면 이제 6개월로 우리가 소급 적용해드리고 250만 원이죠. 250만 원 또 결제하시면 저희가 1년으로 소급 적용해드립니다. 그렇게들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는 저희가 이제 문자만 보고도 매매할 수 있게 하루에 문자가 기본적으로 3번 나갑니다. 저희가 뭐 단기 매매하는 건 아니니까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자, 지금 우하단에 이제 저희 회사 계좌번호가 있고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본인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